切没有想象中的。 안녕하세요. 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네요 아주. 비도 훨씬 겼어요. 비싼가요? 물에 적셔서 건조시키면 이렇게 딱 굳어요. 옛날에 그 양들의 침묵 영화. 아, 네. 제 주변 분들이 내 피부만은 벗기지만 구경 작가님이 뭐 만들었나 약간 궁금했는데 이렇게 봐주세요. 인간의 잔혹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오리고기를 먹죠. 우리 뭐 알 같은 것도 사실 쓰기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쓰네요. 일종의 동물 홀로코스트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전 지구상에 남아있는 생물의 개체수, 가축화된 동물이 뭐 90 몇 %가 넘고 자연 생태계에 살아있는 코끼리, 기린, 곰, 사슴 뭐 이런 아이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1인 1닭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연간 도축되는 닭이 1억 마리가 넘거든요. 돼지가 뭐 한 8천만 마리? 인간이 동물을 가축화하는 과정 중에 소가 우유를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 새끼가 태어났는데 새끼를 빨리 분리시키잖아요. 송아지는 송아지대로 야들야들한 고기니까 팔고 이렇게 일상화된 잔혹성과 관련된 패턴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고기도 먹고 털까지 뽑아서 쓰는 가금류 잔혹성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얘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써온 거죠. 가죽이 아닌 대체제를 쓸 수 있겠냐. 생명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지점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모피처럼 이렇게 털이 있는 또는 악어, 표피를 위해서 사냥되거나 뭐 이런 동물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고기도 안 먹고 여우 같은 경우는 진짜 꼬리털만 이렇게 똘이 만들고 소, 돼지, 양과 공장식 축산을 하는 그런 거를 대체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 그 공장식 축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이 나는 비건 가죽을 샀어. 나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안도하고 만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도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가죽을 다 무드질 하겠어요? 실제로는 도축되는 양과 무드질되는 양을 비교해보면 갈려서 이렇게 동물성 사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동물을 보호한다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입장은 공장식 축산을 멈추기 전까지는 완전 이거는 기피 산업이죠. 이 프레스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는데 가죽을 벗기는 작업은 사람이 탄닌에게 넣고 하는 그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 중간중간에 아무리 기계화를 한다고 해도 인권협회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봤거든요.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실 혈흔도 있을 테고 지방도 있을 테고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벗겨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 사슴 가죽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라니가 멸종위기종이에요. 예를 들면 뭐 천적이 너무 없다든지 일부 지자체들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라니 사냥을 허가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그 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되는가? 사냥을 했다는 증거만 남기고 그냥 다 산에 이 사슴의 개체수가 진짜 너무 늘어나서 문제인 거죠. 이 지자체에 골칫거리인 거예요. 사냥을 허가를 해주자.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씩 포를 떠서 이만한 스테인리스 볼에 육즙이 팡팡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게 아미노산이거든요. 이 아미노산의 선도를 가지고 고기가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속의 아미노산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는 건데 가져오셨으니까 예의상 한 점, 두 점까지 먹었는데 어제 낮에 논에서 봤던 그 새끼 사슴이 막 떠오르면서 근데 역사적으로 사슴 가죽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로 뭐 갑옷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죽었지만 얘네들을 좀 유용하게 써보자 라는 취지로 한때 딱 1,500장만 생산을 했어요. 판매처를 못 구해서 그 남은 재고를 제가 가져온 오리나 닭 같은 이 털이 꽂힌 아이들은요 표면이 징글징글해서 그로테스크해서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비건이 아니에요. 저는 비건이 아닌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인간과 동물이 1대1로 동등하던 시절에 잡기도 힘들었고 키우기도 힘들었고 귀했잖아요. 생명을 받아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건데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덜 잔인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고 이 소중한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한 다나카민이라는 분이 농작물 키운 걸로 이렇게 요리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 표현을 막 숲 안에 무대 만들어서 막 신체 표현하는 거를 훈련을 하는 땅을 파고 다
다 벗고 묻어주는 그분 입장에서는 약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이상 이러면서 노게를 10마리 얻어올 건데 한국은 막 삼계탕도 하고 하지 않느냐 조리장 권한을 주신 거 노게잖아요. 닭가슴살이 없어요. 살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다 분해를 해서 날개는 튀기고 닭다리는 모아서 매운 볶음을 하고 뼈는 뼈대로 다 발라내서 육수 내가지고 카레 만들어주고 저는 제가 만든 거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잡는 순간에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막 다 막 울면서 털도 제대로 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서 뽑거든요. 그렇게 울던 친구들이 다들 맛있다고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또 새롭게 느꼈죠.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만으로 도덕을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역. 일들, 뭐 성착취라든지 잔혹함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인간성은 과연 있는가, 뭐 인간이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후세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려고 하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중매체는 똑같은 연구를 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을 만드는, 사실 그거는 과거에서부터 있었어요. 사실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호텐토트의 비너스라고 불렸던 사키바트만 같은 사례도 있고, 대항해 시대 이후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런 각종 진기한 것들을 모아다가 귀신은 무섭지 않은데 사람이 무서운 가죽을 태워서 냄새나 연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게 작업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세하지만 어쨌든 태우는 냄새가 조금씩 알 거 아니에요. 또 뭔가 검은 연기가 솟고 있는데 할머니가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특정한 자기 경험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세대들은 맛있는 냄새 하면서 들어온 젊은 여성분들은 드라이 잘못해서 앞머리 태우면 딱 이 냄새지 이러면서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원래 소가죽은 저 두께가 아니에요. 실제 두께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두꺼워요. 기아에 시달릴 때는 나무 표피도 먹었지만 가죽도 많이 먹었어요. 이건 구멍을 뚫기도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사슴이라는 동물도 목은 이렇게 두꺼워요. 목을 움직여서 이렇게 싸우거든요. 저 가죽만 작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소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성형을 해서 생명을 존중하자는 입장에서의 발상인데, 오치를 하거나 캐스팅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죠. 얘는 캐스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이거 허약하는 게 좋은데요? 지지체 없이 인체까지는 해봤는데, 나는 사람들과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